2022년 5월 19일 한국뉴스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김세론이 이틀째 사과하지 않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배우 김세론은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으로 출연한 화제의 배우이다. 김세론은 어제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근 상점 등 57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 복구 작업 끝에 3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물을 받고 그대로 다시 운전하던 김세론을 추적하여 체포한 뒤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다만 김세론이 현장 음주 측정 대신 체혈을 원했고 이에 피를 뽑기 위해 김세론을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에서 김세론이 운전한 검은색 SUV 차량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와 우회전하더니 그대로 인도 쪽으로 돌진해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인근 카페 사장은 오전에 4시간 정도 장사를 못했다며 냉장고, 냉동고 등이 다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된다라며 호소했다. 경찰은 눈에 띄게 흔들리게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세론을 붙잡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 뒤 나올 체혈 결과를 보고 혐의를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세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어제 김세론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체혈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후 보호자 동행 하에 다른 조사 없이 귀가 조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혈 검사 결과는 2주 후 나올 예정이며 김세론은 추후 경찰의 요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세론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고 이틀째인 오늘 오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세론 측이 1에서 2주 후 체혈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김세론과 함께 차에 있던 20대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의 5만 8천여 대가 주차 중에 주차 모드가 해제돼 경사로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 번지에서 2022년에 제작된 현대 아이오닉 5 33,640대와 제네시스 Gb 63,318대, 전기차 제네시스 G 82,232대, 제네시스 전기차 Gb 7594대와 기아 EV6 18,593대 등 58,397대에서는 전자식 변속 제어 장치가 경사로에서 주차 중 주차 모드가 해제돼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이 조만간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서베너 항구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 부지에서 중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다수 현지 언론이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예정지로 보도한 장소다. 앞서 AP통신은 지난 13일 현대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한화 9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립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용 창출 규모는 8,500개다. 한편 한국의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건립 투자를 놓고 최근 진행하는 미국 전기차 공장 건립 등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공장의 구체적 투자 계획이 없으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결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직접 안내한다. 그간 사법 족쇄에 묶여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이 부회장의 올해 첫 현장 경영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진과 함께 전날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대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평택 공장은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 공장을 둘러보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첨단 산업에 있어 양국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미국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삼성전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동행하면서 이 부회장은 한미 양국 수장과 나란히 서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을 다음 달부터 재개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국가 레벨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 방문 C3 비자와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C1 비자는 시장 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전자 비자는 단체 관광객과 우수 인재 등에게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발급해주는 비자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해당 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입국을 보장하는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 비자 또한 2020년 4월 13일부터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다.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달부터 별도 조치 없이 이 비자를 사용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방역당국이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일반 국가와 주의국가 레벨 2로 분류하고 비자 발급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 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주의국가로 분류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이 관광 등을 위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로 분류한 국가나 생기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외교 공모 협정, 주재 투자 무역 경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이 있을 때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김포대학교의 교직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처 직원들이 모집해 온 가짜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한 뒤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신입생으로는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의 노인도 포함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방청은 18일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학교의 전 교학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 현직 교수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어좌빨이라는 일부 진영의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윤석열 사단과 대립각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18일 좌천성 인사이동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하루 만인 18일 곧바로 검찰 내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임 담당관 등 지난 정권에서 요직에 올랐던 일부 검찰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임 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이동한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가깝다. 임 담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어좌빨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다. 본관이 나주이니 전남 나주가 선조의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이기는 한데 본적이 경북 영일군이고 부마항쟁에 빛나는 역사를 가진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그런 말이 처음엔 아주 어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덕분에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반성에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등하굣길이 부평동, 대청동, 남포동 언저리라 부산 카톨릭회관 근처에서 벌어진 시위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카톨릭회관에서 광주 5.18 사진전을 한다는 소문을 접했는데 그때 광주 5.18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뒤늦게 하나둘 알아갈수록 홍어좌빨이라는 일부 진영에서의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란 걸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도한 역사의 강물이 암초를 만나 역류할 때 그 역류에 편승하지 않고 바다로 피 흘리며 나아간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저 역시 시대의 역류를 혹여 마주하더라도 편승하지 않고 바다로 씩씩하게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한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구지검으로 출근한다며 대구도 한번 근무하고 싶었는데 기어이 가게 됐다. 친정인 부산과 아버지 고향인 포항이 멀지 않다. 기쁘게 이사 준비하겠다고 했다. 좌천성 인사지만 검찰 조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 담당관은 지난 9일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기 검사 적격 심사에서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영배 무소속 의원은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시라.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 전혀 없으시죠? 라고 물었는데 임 담당관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술을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며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